네, 꽤 오랜만처럼 느껴집니다. 네. 그 사이에 넥타이도 푸시고 여름도 왔는데 다들 시원하시죠? 제가 없어서 더 시원했을 것 같아요. 자, 국무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중동전쟁 휴전 합의가 후속 논의 과정에서 꽤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끝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비상체제를 유지하고 민생경제 회복에 박차를 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전쟁으로 많은 걸 알게 됐습니다. 특히 우리 경제의 취약점을 알게 되는데 그 취약점을 보완해서 대체 불가능한 초격차 산업 강국으로 도약해 가야 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에너지와 원자재 공급망의 전략적인 다변화, 그리고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믹스, 탈플라스틱 순환경제로의 이행을 서둘러야겠습니다. 무엇보다 로봇, 우주항공, 또 K바이오, K방산 등 기존 반도체에 버금가는 K산업의 새로운 엔진을 육성해야 됩니다. 국민과 기업, 정부가 하나가 돼서 중동전쟁이라는 태풍을 슬기롭게 헤쳐올 수 있었습니다. 불가능의 벽을 넘어 세계에서 유일하게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성취해낸 우리 국민들께서는 우리 앞에 놓인 또 다른 도전들도 단합된 힘으로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다고 믿습니다. 누구도 흔들 수 없고 아무도 대체할 수 없는 글로벌 초격차 산업 강국을 향해서 우리 모두 힘을 모아서 함께 전진해 가기를 바랍니다. 산업 경제의 본격적인 대도약을 가속하려면 과감한 행정 대전환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지난 1년 동안 우리 정부가 지향해야 될 행정의 기본적 방향과 원칙은 충분히 확립했다고 판단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앞으로 4년 동안 국정 혁신의 내용을 촘촘하게 채우고 또 이를 체계화하는 데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는 기존 후 관성에 안주한 낡은 행정 문화에서 탈피해야 합니다. 그래서 구석구석의 잘못을 찾아서 고치는 세밀 행정의 자세를 갖춰주기 바랍니다. 사소해 보여도 국민들의 삶에 직결되는 사안부터 빠르게 실행하는 속도 행정도 중요합니다. 국민의 요구를 앉아서 기다리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현장 속으로 들어가서 선제적으로 찾아서 개선하는 전통적인 용어로 적극 행정도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모든 행정 혁신의 내용을 항구적으로 제도화하는 것입니다. 기존에 있던 걸 한번 고치고 넘어가 버리면 또 그게 반복될 수 있죠. 다시는 돌아오지 못하도록 제도화해야 되겠습니다. 정부는 새로운 공직 문화를 포함해서 행정 혁신 사례들을 시스템화해야 됩니다. 부처청의 각 책임자들께서 이걸 책임지고 처리해 주기를 바랍니다. 공직자가 어떻게 일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국민들의 삶이 천당과 지옥을 오갈 수 있다는 걸 늘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영국 언론이 대한민국을 G7에 포함시켜야 된다 이런 기사를 썼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작년에 해외 순방을 했을 때 하고 이번 해외 순방을 또 할 때 또 G7 중심으로 1년간에 많은 변화가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물론 작년에는 제가 처음 취임하고 그래서일 수도 있겠지만 객관적으로 보면 많은 정상들이 대한민국의 대통령과 양자 회담을 하기를 원했는데 실제로 우리가 시간 부족으로 그걸 다 응해 주기가 어려울 정도였습니다.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에 대한 평가가 정말로 남다릅니다. 우리가 하나 둘 따져봐도
많은 국가들이 대한민국의 첨단 산업에 관심을 나타내고 공동 투자나 또 대한민국 첨단 산업 유치를 저한테 요청하고 있습니다. 또 상당수의 국가들이 방위 산업과 관련해서 관심을 가지고 이 방공 시스템과 같은 수출에 자기들에게 우선순위를 달라고 저한테 일종의 부탁을 해오기도 합니다. 산업 영역도 그렇지만 문화적으로도 그렇습니다. 문화적으로도 보면 이번에 제가 유럽에서 느낀 것인데 그 현지민들 특히 젊은이들이 저나 제 아내를 보면 바로 한국 문화가 생각나는가 봐요. 그래서 막 손하트를 하면서 이렇게 애정 표현을 하고 그러기도 합니다. 또 외국 정상들이 저한테 하는 얘기들이 많아요. 자기 가족 중에 누가 한국의 뭐뭐에 관심이 많아서 한국을 빨리 한번 가보고 싶다. 뭐 이런 얘기도 상당히 많이 합니다. 이 문화적인 측면에서 대한민국이 특별한 위상을 갖게 됐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대한민국의 이 민주주의 역량도 큰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대한민국과 같은 발전된 국가에서 군사 쿠데타라는 게 일어나나 이렇게 놀랬다가 아니 저런 어려운 상황을 국민들이 외부적으로 보기엔 아름답게 또는 즐겁게 그러나 치열하게 평화적으로 극복해가는 과정을 보고 매우 놀랐던 것 같습니다. 일종의 무슨 뭐 영화 장면 같은 걸 상상할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민주적인 정치 문화도 크게 관심을 끕니다. 대한민국에 대한 관광 수요도 급증하는 것 같아요. 안전한 거리, 치안 상황, 전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나라 중에 하나가 대한민국이죠. 또 깨끗한 거리, 또 친절한 국민들, 이런 모든 환경들이 정말 인상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 우리를 판단하는 것보다는 외부에서 평가하는 게 훨씬 더 높다는 사실을 저 자신도 보고 놀랄 정도입니다. 우리 스스로도 자부심 가져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우리 안에 많은 문제들이 있긴 하지만 그 문제들을 또 완화하고 또 해소해 가면서 전 세계 이상적인 국가로, 모범적인 국가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물론 그 내부의 얘기들 중에 이제 청년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대한민국만의 문제는 아니지만 또 우리 스스로 모범적인 해결 사례를 만들어 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반도체 호황, 또 그중에 주식시장 급성장이라고 하는 이 눈부신 성과가 있습니다만 그 이면에 또 자산 양극화라고 하는 그늘이 짙게 드리우고 있습니다. 특히 안정적인 일자리와 소득을 통해서 자산을 형성할 기회 자체가 부족한 우리 청년 세대는 현 시대의 가장 큰 소외자들입니다. 역대급의 성과급이나 역대급인 코스피 지수도 나에게는 딴 세상 이야기라는 청년들의 소외감을 정부가 뼈아프게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현재의 청년 세대가 직면한 이러한 문제들을 일거에 해소할 소위 왕도는 없습니다. 뭐 그런 게 있다면 이미 다 했겠죠. 정책 전반에 걸쳐서 청년에게 더 많은 기회를 주기 위한 세심하고 꾸준한 노력이 그래서 더욱 중요합니다. 그 일환으로 어제부터 청년 미래 적금 신청이 시작됐습니다. 청년들의 안정적 자산 형성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정책 홍보와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기 바랍니다. 아울러 일자리, 또 자산 형성, 창업, 주거 등 청년의 삶 전 영역에서 기회의 사다리를 실질적이고 획기적으로 확대하기 위한 정책들을 조속하게 확정하고 또 속도감 있게 추진해 주기 바랍니다. 덧붙여서 한두 가지 좀 더 추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선관위 사태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의 우려 또 관심이 매우 높습니다. 이게 참으로 안타까운 것이
정부의 통제에 있는 관리 범위 내에 있으면 뭐 손이라도 써보겠는데 이게 헌법이 정한 독립기관이다 보니까 관리도 통제도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심지어 국회도 그렇게 일상적인 감시 관리가 어렵다 보니까 그 내부가 많이 좀 문제가 생긴 것 같아요. 그게 문제가 쌓이고 쌓이다 보니까 심지어 투표지가 부족하다는, 그래서 투표에 장애를 느끼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전 세계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정말 선망할 정도인데 이를 핵심적으로 담당하는 선관위가 이와 같이 통제불능 상태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을 저지른 점에 대해서는 뭐 좀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신속하게 대안을 마련하고 대책을 세워야 되겠죠. 국회가 또 여야 간에 대책을 만들고 있다니까 뭐 저희도 기대하고 또 협력하겠는데 일단 그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이 부정적 요소를 제거하는 일은 지금부터라도 최선을 다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검찰하고 경찰에서 합동수사본부 만들어서 수사를 잘하고 계시겠죠? 어디? 네, 진행하고 있습니다. 몇 명 정도 규모입니까 지금? 현재 30명 정도 됩니다. 30명. 검경 합쳐서? 예, 합쳐서 그렇습니다. 계속 숫자는 좀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 좀 늘려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이번에 투표 과정에서 생긴 문제도 중요한데, 예. 이제 그거와 관련되어 있는 간접적인 좀 부정부패 사안이라든지, 또 그 과정에서 드러나고 있는 황당무계한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뭐 예산 낭비라든지, 또는 전에는 뭐 문제는 해결됐는지 모르겠는데 채용 비리 문제 같은 것도 잘 정리됐나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런 문제든 아니면 맞아 내부 운영 과정에서 국민들이 납득하지 못하는 황당한 일이 많이 생기는 것 같은데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도 수사상 필요하면 충분히 다 수사하면 좋겠어요. 전반적인 진상 규명에 집중하겠습니다. 네. 어쨌든 내부가 좀 경각심을 갖지 않고 좀 방만하게 운영한 측면이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 형사적으로 문제되는 부분들은 다 정확하게 수사하고 밝혀서 책임을 물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주식시장 관련해서 뭐 이런 여러 가지 정책들을 지금 정책실에 준비하고 있다고 했죠. 관련 부처도 다 같이 의논하고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주식 매각대금 청산이 지금 현재는 이틀이 걸리지 않습니까? 근데 이걸 좀 앞당기자는 논의를 하는 모양인데 그 시행 시기와 관련해서 뭐 내년 하반기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하는데 뭐 꼭 그래야 되는지 한번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부처들도 마찬가지로. 예. 기술적인 약간의 좀 어려움이 있는데요. 또 뭐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네, 이게 이제 주식 시장 참여자들 입장에서는 아 내가 주식을 팔았는데 요즘 같은 세상에 뭐 그 돈 돌려봤는데 이틀씩 걸리냐 납득이 잘 안 될 수도 있고 또 이게 그 해당 증권사들은 그 사이에 이 자금을 이용해서 꽤 혜택을 보는 모양이에요. 그게 좀 정당하지 않은 측면도 있어서 좀 단축하기 바랍니다. 이게 요즘 이 가짜뉴스 또 혐오, 조롱 이게 그냥 과거에는 뭐 장난으로 있을 수 있는 일이지 뭐 표현하다 보면 좀 과할 수도 있지 이런 정도로 넘어갔는데 지금은 이게 체계적인 공격 수단 또는 부당한 이익을 얻는 수단이 돼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과거처럼 단순히 뭐 우물가에 몇 사람 모여가지고 뭐 재미로 하는 가짜 뉴스, 누가 뭐라 그러더라 이런 수준이 아니고 뭐 인공지능으로 아예 자료를 아무도 식별을 못할 정도로 만들어가지고 명백한 허위 사실을 정말로 그럴듯하게 퍼뜨려서 갈등을 조장하거나 아니면 부당한 이익을 얻는 수단으로 사용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것도 있는데 제가 법학을 배우고 법률가로 활동할 때는 뭐뭐뭐라는 소문이 있더라, 뭐뭐라고 하더라 이런 것도 누가 그런 소문을 냈다고 하는 게 사실이라 하더라도 그 소문이 사실이 아니면 허위사실 공표로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따옴표를 쳐가지고
땡땡땡땡이라고 주장하더라고 무책임하게 사실상 허위 사실을 공표 확산하는 그런 행위가 너무 당연한 것처럼 마치 그게 진실을 전달한 것처럼 이렇게 악용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우리 안규백 장관님이 어디 가서 대형 사고를 쳤다고 우리 조현 장관님이 얘기를 했다고 하면 조현 장관이 그렇게 말하더라 라고 하는 행위 자체는 진실을 말한 것 같지만 사실은 아니죠. 그게 진짜 사실이에요. 이게 이제 일반적인 상식인데 그런 소문이 있다는 게 사실이니까 라고 해서 책임이 없는 것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꽤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점을 좀 명확하게 해야 됩니다. 그건 말이 안 되죠. 언제나 확인해야지 다른 사람의 인격이나 아니면 이해관계에 관한 그런 허위 주장을 누가 카더라라고 전파하면 안 되죠. 그래서 이런 점에 대해서 우리 분쟁이 될 경우에 수사기관이 좀 엄정하게 하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가짜뉴스나 조롱 혐오 또는 뭐 조작물 이런 것들을 전달하는 게 과거처럼 그냥 한두 개인의 피해로 그치는 게 아니라 이게 이제 엄청난 사회적인 갈등 대립을 초래하잖아요.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과거와 다르게 평가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엄청난 사회적인 분란을 가져오잖아요. 뭐 부정선거 이런 제가 그런 걸 가끔 보면 아니 이게 부실한 건 사실인데 그렇다고 그게 전체적인 선거 자체가 부정될 부정선거는 아니잖아요. 의도를 가지고 했는지는 밝혀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그런 점에 대해서 그 수사기관이 좀 엄정하게 좀 책임의 강도를 좀 높여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직사회 내에 우리 각 부처청에서 좀 주의해서 들여다봐야 될 부분인데요. 얼마 전에 어디 소방서에서 그 소방관들, 여성 소방관들한테 술을 너무 많이 먹이고 회식 강요하고 새벽까지 끌고 다니고 그러다 못 견뎌서 이 사람이 어떻게 된 모양인데 이걸 또 남자친구하고 갈등 때문인 것처럼 이렇게 가짜로 발표해가지고 안 그래도 가슴 아픈 그 남자친구를 아주 그냥 그렇게 2차 가해를 하고 또 이거 감찰해달라고 그랬더니 그냥 묵살하고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우리 소방 쪽에 국무조정실이었던가요? 예, 국무조정실에서. 국무조정실에서 조사를 해보았더니 이게 다 사실로 드러났다고 그래요? 예, 사실 드러났습니다. 예. 이게 막상 결국은 정말 이게 유명을 달리하는 그 본인의 고통은 얼마나 심각했을 것이며 또 이걸 잃은 그 남자친구나 그 가족들은 얼마나 가슴 아플 것이며 이거 좀 밝혀달라고 하는데 이것도 묵살해가지고 얼마나 또 속쓰렸을 것이며 이게 입장을 바꿔 생각하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직장이 먹고 살겠다고 직장을 갔더니 상사라는 사람들이 겨우 하는 짓이 그 뭐 자기들의 놀잇감 비슷하게 술 먹고 노는 유흥 대상으로 쓴 거 아닙니까? 이 직장 내 갑질이라고 하는 거죠. 이것도 최악의 갑질인데 이게 문제는 이게 그렇게 심각한 행위인 줄 모른다는 거예요. 뭐 술 좀 같이 먹고 같이 좀 시간 좀 보내자는데 뭐 부하 직원이 그 정도는 할 수 있지.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과거에는 이게 뭐 그렇게 할 수 있었겠죠. 뭐 노래방 데려가서 노래시키고. 그래서 이게 각 부처청에서 좀 각별히 좀 챙겨주면 좋겠습니다. 혹시 이런 요소가 아니 이런 게 지금 최근에 벌어진 일 아니에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이게. 각 부처청에서 내부 조직 점검을 꼭 좀 해보십시오. 이게 조직 내 문화에서 그 여직원들을 상사 옆자리에 앉히려고 일부러 그런다든지 아직도 그러고 있다 그래요. 그 여성 직원들한테 술 따르라고 그러고 말이에요. 2차 가는데 강제로 데려가고 술 억지로 먹이고 원샷 시키고 그 술 싫다는데 왜 원샷을 시킵니까? 그 자기나 먹지. 어쨌든 직장 내 이런 갑질 요소들은 다시는 이런 얘기 안 나오게 각별히 챙겨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후 회의는 경제부총리께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예, 먼저 현안 토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중동 전쟁 관련 비상국정 운영 및 대응 현황에 대해서 재경부, 산업부, 금융위, 복지부, 외교부 순으로 발제하겠습니다. 먼저 재경부에서 거시경제 및 물가 대응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월 22일 미국 이란 간 MOU 1자 협상이 종료됨에 따라서 국제 유가는 오늘 아침에 WTI는 74불대 그리고 브렌트유는 78불대로 해서 70불 초반 또는 후반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 연준 금리 인상 시사 등으로 인해서 환율은 1,530원대로 상승한 상황이고 국고채도 금리가 3.8% 내외로 3년물이 등락 중인 그런 상황입니다. 수출은 6월 1일에서 6월 20일까지 60.4%로 증가해서 620억 불을 달성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자료는 빠져 있습니다만 오늘 아침 소비자 심리 지수는 2개월 연속으로서 106 이상을 달성하고 있어서 2달 연속 소비자 심리 지수는 상승 추세에 있습니다. 그러나 중동 전쟁 여파로 물가 상승, 고용 둔화 등의 민생 부담은 우려가 큰 상황입니다. 참고로 2026년도 금년도 국제경영관리원의 국가 경쟁력 평가에서는 대한민국이 작년 27위에서 21위로 6단계 상승한 그런 상황입니다. 대응 방향입니다. 정부는 물가 대응, 고용, 환율, 금리 4대에 대해서는 보다 높은 경각심을 가지고 총력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물가입니다. 먹거리 물가 등에 대해서는 서민 부담 경감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에너지 가격에 대해서는 LPG에 대한 유류세이나 그다음에 경유에 대한 유가 연동 보조금 연장, 에너지 할당 관세율 인하 등을 통해서 최대한 에너지 가격 상승을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유 최고 가격제는 국제 유가 추이 등을 감안하여 결정해 나갈 계획입니다. 먹거리는 보다 더 중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 농축 수산물 할당 관세를 확대하고 또 현장 점검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정에서 지원해서 할인 지원을 또 대폭 확대하고 비축이나 또 공급 확대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여름철로 접어들면서 폭염, 폭우 대응 등에 따른 먹거리 물가 상승에 대해서는 사전적으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용 부분입니다. 특히 대통령께서 좀 전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청년 일자리에 대해서는 부분별로 고용 대책을 마련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청년 유질 과제는 7월부터 신속 집행하고 또 추가적으로 필요한 사업도 발굴하고 신규 과제도 집중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청년들에 대한 에이전틱 AI 교육 등을 통해서 이러한 청년들이 또 중소기업이나 또는 또 중견 대기업들의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일자리 연계 과제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특별히 고용 상황이 나쁜 제조, 건설, 롬닝 등에 대해서는 고용 상황을 분석해서 맞춤형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환율 금리 관련해서는 환율 시장은 최대한 모니터링을 하면서 시장 안정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조적인 개선 과제도 신속히 추진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역외 NDF 거래를 DF를 해서 국내로 가져오는 제도적 조치 등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특별하게 고금리, 고환율에 따른 민생 피해 최소화를 위해서 취약 차주나 취약 부문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중소 수입 기업들에 대해서 환율 인상 등에 따른 어려움을 감안해서 지원 방안도 마련 중에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 보고에 대해서 각 부처들 의견 있으면 좀 말씀을 미리 하고 넘어가죠. 거기 뭐라 하기보다는. 우선 제가 한두 가지만 좀 확인해 볼게요.
지금 국제유가가 70달러 후반에서 등락을 하면 종전에 우리가 국제유가 수준이 60달러대였다는 거예요. 네. 그럼 많이 거의 내려오긴 근접하긴 했네요. 네. 그러면 석유 최고 가격제는 지금 물가 부담이 커서 좀 계속 유지를 해야 될 상황이죠. 그래도. 예, 그래서 지금 그 국제 유가 동향 그리고 저희들 물가 수준 이런 걸 감안해서 최고 가격제를 좀 어떻게 하는 게 좋은지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일단 아침에 잠깐 얘기했는데 네. 그 물가 부담이 지금 어쨌든 좀 있고 석유류 제품의 가격이 너무 올라서 24% 정도. 네, 그런데 우리가 지금 반도체나 이런 데 초과세수들이 이게 좀 예상이 되고 네. 그러면 유류세를 좀 낮춰도 재정 부담은 그렇게 크지는 네. 않고 이게 이제 서민들의 소비 여력 확대에도 도움이 된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좀 더 과감하게 석유 최고 가격제는 더 유지하고 좀 최고 가격도 좀 낮춰가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최고 가격제도 낮추고 또 필요하다면 또 다른 정책 대안도 같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쨌든 서민들의 물가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게 하고 예를 들면 서민들에 대한 소득 지원 정책을 지금 추가하려면 재원이 없죠. 예, 지금 서민들한테 하려면은 이제 기정 예산을 최대한 활용하거나 또 기금의 20%까지 변경하는 기금이 부분. 좀 여력이 있어요. 네, 그런 정도 외에는 지금 그게 맥시멈 한도가 되겠습니다. 근데 물가 상승률은 높고 어쨌든 양극화가 좀 심하니까 네, 그렇습니다. 소득 양극화도 심하고 지금 주식시장에 대형 우량주들만 네, 많이 오르다 보니까 어쨌든 그것도 약간 양극화되는데 소득 지원 방안을 좀 연구 좀 해야 될 것 네,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창업 이게 지금 고용 대책 이게 지금 현재 산업의 추이가 우리 대한민국 경제도 주로 첨단 산업 중심으로 재편돼 가잖아요. 그렇다고 우리가 전통 산업에 매달리면 지금 국제 경제에서 밀리게 되니까 결국 첨단 산업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데 이 첨단 산업의 특징이 고용을 안 한다. 고용이 매우 적다는 거잖아요. 네, 그럼 결국 창업에 집중을 좀 해야 되는데 지금 실제 일할 기회를 늘리는 길은 뭐 그렇게 단순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고용을 늘리는 거와 창업을 늘리는 중에 어제 창업 비중을 계속 늘려가야 되겠죠. 네, 지금 사실 이제 고용은 그 대기업들 같은 경우는 고용의 숫자를 빠르게 늘리지는 못하는 상황이기도 하고 기존 기업들의 상황들도 다 있는 상황인데 창업 같은 경우는 본인들이 적극적으로 하고 싶은 사업을 하고 여기에 대한 지원을 하면 늘어나는 속도는 있다고 봅니다. 물론 모두의 창업 지금 진행하면서 보여준 창업에 대한 열기만큼은 저는 지속해서 정부가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까지 굉장히 많은 분들이 창업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의 창업은 소상공인 창업 형태의 창업들이었고 그래서 창업을 지원하지 말라는 의견들도 있고 하시지만 창업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정부가 뒷받침하고 어떤 창업이 좋은 창업인지를 하는 것이 저희가 가져가야 될 방향이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젊은이들 사이에서 지금 고등학생들도 이번에 굉장히 지원들이 많았고 이분들이 고등학교 때부터도 창업을 하는 경험을 가져주고 하면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가져갈 때 미래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미국 경제가 좋아지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제일 큰 게 창업이 첨단 산업 분야 창업이 많다는 거 아닌가요? 네. 첨단 산업 분야를 창업하기 굉장히 좋은 환경이고 창업할 때 지원하는 민간의 투자 환경이 굉장히 좋은 상황들입니다. 물론 창업해서 성공했던 그 선배들이 만들어 놓은 창업 투자 자본들이 굉장히 많은 상황인데 한국은 아직 그 부분에서의 민간 창업 자본들이 그렇게 아직 단단하진 않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정부가 당분간 지원을 하고 민간의 투자도 지금 창업 쪽으로 기술 창업 혹은 제대로 된 창업에 들어오도록 지원하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그 모두의 창업은 예상보다는 참여자도 많고 열기도 뜨겁고 사실은 뭐 아이템도 좋은 게 많다면서요. 네. 근데 그 지원 금액이나 지원의 수준이 뭐 어쨌든 기존보다는 상당히 그
많이 하긴 했지만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면 사실은 좀 지원 규모나 지원 강도를 올려야 되지 않나요? 횟수도 그렇고. 이제 모두의 창업은 사실 초반에 기획할 때 저희가 창업 이전의 스타트를 도와주자. 그러니까 창업할 때 좀 어떤 부분들을 알고 가자라는 아주 기본적인 부분들을 도와주기 위한 시작이었고요. 이 다음 단계로는 이제 지금 이번 올해를 거쳐서 제대로 된 투자 단계가 된다면 그때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연도별로 제대로 된 프로그램을 만들어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최근에 지금 이제 지원하면서 5,000명 확보된 분들의 의견도 보면 이게 이제 이전에는 저희가 창업을 그냥 똑같이 봤지만 딥테크 창업해야 되는 분들은 좀 더 많은 그 시제품 만들 때 네. 비용도 되게 많이 든다는 말씀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초과세수를 어떻게 활용할 거냐 그 고민 중에 사실은 이제 성장 잠재력 확보 그 중에 하나가 예를 들면 이런 창업 환경을 개선하는 것도 되게 큰 부분이겠죠. 좀 과감하게 좀 지원을 늘리는 게 네, 필요하다. 여러 부분 이번에 부족하고 부족했던 부분들도 있어서 운영 관련된 부분의 부족함도 좀 더 제대로 세우고 그리고 저희가 지원해야 될 부분들은 좀 더 과감하게 지원하는 걸로 창업에 대한 지원은 전 적극적으로 추진해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산업 재편이나 아니면 창업을 확대하는 거는 중소기업 장관 할 때보다 총리를 할 때가 훨씬 더 쉽겠죠. 무슨 네. 말이냐면 중소기업 장관을 떠난다고 해서 그 일이 사라지는 건 아니다. 네네. 그 책임이 사라지는 건 아니다 그 말이에요. 네, 지금 사실은 이제 뭐 업계에서의 기대도 뭐 여러 가지 스타트업이나 그 창업하는 환경 속에서의 규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이번에 뭐 짧은 시간이지만 들어보고 국무조정실이 갖고 있는 규제 관련된 이야기들이나 그러세요? 다 적극적으로 해볼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어쨌든 전 중소기업부 차원이 아니라 대한민국 전 부처 차원에서 어쨌든 창업이나 고용 문제나 이런 것들을 취급하면 좀 낫겠죠. 기대가 큽니다. 그 환율 얘기 잠깐 해야 되겠는데 지금 이게 우리나라의 수출도 사상 최대인데다 경상 흑자도 사상 최대고 이게 상상 이상이잖아요. 네. 그럼 원래 환율이 떨어져야 되거든요. 원래는 절상이라 해야 떨어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절상하게 환율 예를 들면 강세가 돼야지. 우리 돈이 강세가 이제 환율은 떨어져야 되는데 이게 지금 원래는 해외 주식 투자가 워낙 우리가 또 많았잖아요. 연간 100조? 해외 주식 투자가 한 1,000억 불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100억 몇십 조 연간. 근데 이게 지금 거의 국내 투자로 많이 돌아왔잖아요. 많이 돌아왔습니다. 그런데도 이게 환율이 계속 이 불안한 진짜 이유는 어쨌든 달러 강세와 이 엔화 때문이라는 거죠. 엔화도 약세입니다. 엔화가 지금 엔화 약세고 사상 최고의 약세를 보이고 있죠. 그러다가 또 외국인들의 어떤 우리 주식시장이 주가가 올라가다 보니까 외국인 매도 때문에 외국인들이 좀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그래서 일본은 이제 매각하다 보니까 매각하게 되는 한 10% 저희들은 매각한 걸로 해서 한 140조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환전하면서 원래 이게 이제 한국의 주식 시장이 상황이 좋아지면 외국인 매수가 들어와 가지고 원래는 이게 이제 달러 공급이 돼서 이렇게 되는데 지금 반대로 너무 급격하게 많이 오르다 보니까 외국인 포션이 늘어나 가지고 그 한국물 그 관리 포션이 커져서 이걸 좀 줄여야 되는 상황이 되어버린 거죠. 너무 커져가지고. 그러면 이게 구조적인 문제라기보다는 단기적인 문제인 거예요? 예,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시장의 목소리는 작년 말 대비해서 한 더블을 벌었습니다. 한 2배 정도 외국인 벌다 보니까 한 10% 매각했는데 이 정도 하고 나서 또 최근에 사기 시작했습니다. 또 특정한 종목 같은 경우는. 그래서 좀 더 지켜봐야 되는데 이런 게 좀 정리되고 나면은 환율이 좀 안정되지 않을까. 외국인들의 소위 리밸런싱, 이 끝나갈 시점이. 근데 그게 사실 이제 주가의 급격한 상승이 멈추는 시점 아니에요? 예, 그렇죠. 지금처럼 계속 너무 급격하게 상승하면 계속 포지션 조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안정적인 주가 상승이 가장 국민들이나 또 외국인들한테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이게 결국은 이게 정상화 과정이기도 하고 최근에 이제 반도체 분야의 전망 개선이 너무 급격해서 너무 급격하게 올라서 그렇습니다. 어쨌든 1,500원 중반대는 너무 소위 펀더멘털에 비해서는 너무 과하다는 거죠. 과하다고 지금 생각하고 또 미국이나 또 이런 쪽에서 시간이 문제겠군요. 예, 시간을 가지고 저희들이 급격한 시장의 어떤 변동성을 막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쨌든 뭐 관심도 많으니까 잘 챙겨 보시고요. 네. 산업부. 네, 산업부 에너지 수급반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대통령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중동 상황을 앞으로 변화를 예의주시하면서 에너지 수급 가격 부분에서 연착륙할 수 있도록 조정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원유와 나프타 수급은 아주 안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원유, 나프타 모두 한 90% 이상을 확보한 수준입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 6월 13일부터 16일까지 사우디, 카타르, UAE를 방문하고 왔습니다. 우리나라에 대한 안정적인 원유, LNG 공급 의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였고 그 과정에서 원유 공동 비축 협력에 대해서 굉장히 큰 관심을 보여서 앞으로 단기 수급 차원을 넘어 중장기 자원안보 협력의 기반이 튼튼하게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중동 재건, 새로운 인프라의 참여에 대한 요청도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관련 부처와 함께 우리 기업들과 같이 새로운 시장으로서 창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보건, 산업, 민생용 필수품 공급망도 안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가격 관련해서는 최고 가격제를 통해 석유 가격 급등을 억제하고 있습니다. 정부 조치와 함께 착한 주유소 지정 등 시장의 자율적인 가격 안정을 위한 노력도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어제는 착한 주유소로 오해에 누적된 착하디 착한 주유소, 우리가 요즘 최근에 착착 주유소라고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두 개가 처음 나왔습니다. 이 착하디 착한 주유소는 전국 평균보다 리터당 42원, 착한 주유소는 20원 정도 저렴하게 판매하여 소비자 부담을 완화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착하디 착한 주유소에 대해서는 다양한 보상들을 지금 마련해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고 어제도 제가 직접 다녀왔습니다. 이 방송을 보고 계신 국민들께 이 착한 주유소에 대해서는 요즘 유행하는 말로 돈줄을 한번 내주시면 감사하겠다고 생각합니다. 어딘지 알려줘야. 여기 지금 적어놨습니다. 특별히 청주 주유소는 청주에 제가 갔다 왔는데 이름 자체가 참 멋있습니다. 오 해피 주유소입니다. 방문하시면 앞으로 해피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른 한 군데는 광주에 있습니다. 광주의 평동 제일 주유소입니다. 청주는 제가 다녀오고 아침에는 광산구에 있는 평동 제일 주유소 사장님하고 제가 통화를 직접 했습니다. 사장님께서는 굉장히 감격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물어봤습니다. 아니 왜 주변에 비해서 이렇게 가격을 착하게 했느냐 했더니 그분 말씀이 온 나라가 전쟁으로 어수선한데 나 혼자 잘 살겠다고 하면 되겠습니까? 이 말씀을 하셔서 제가 굉장히 감동을 했습니다. 뭐 손해를 본 건 아니겠죠, 설마? 손해는 장사하는 사람이 손해 본다면은 그 거짓말입니다. 근데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협력해 주신 주유소 분들에게 특별히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리터당 40원, 20원 싸게 팔았으면 엄청 싸게 판 거예요. 굉장히 큰 규모입니다. 네, 굉장히 큰 규모입니다. 그만큼 이렇게 협력해 주시는 착한 주유소 분들에 대해서 제가 금융이나 다른 기관들의 어떤 인센티브에 대해서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행안부에서는 연말에 대통령 표상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신다고 해서 한번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행안부 어디 갔어요? 네, 대통령 이제 정부 포상 수시 포상 제도가 있기 때문에 뭐 대통령 방침 주시면은 챙겨주세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대응 계획입니다. 기존의 수급 안정화 조치는 당분간 유지를 할 예정입니다. 조금 전에 그 부총리께서 지금 현재 유가가 원래는 100불이 넘었다 70불대로 떨어졌다고 해서 많이 떨어진 거 아니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최근에 유가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 지금은 원래는 유가에다 플러스 항상 리스크 프리미엄이라 해야 위험 가중치가 붙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 과거에는 평상시에는 리스크 프리미엄이라는 게 0.5불 정도 있었는데 지금 그게 아직도 20불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75불이라고 하면 실제로
우리가 도입하는 가격은 얼마가 되냐면 95불 정도 되는 굉장히 높은 가격입니다. 그만큼 유가가 전체적인 도입 부분은 아직 떨어져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저희들 생각에서는 기존의 수급 안정화 조치, 최고 가격 조치는 계속 일단은 좀 유지를 해 나갈 예정이고요. 그렇지만은 당초에 한 100불이 넘었던 유가가 지금 최근에 많이 떨어진 부분을 감안해서 최고 가격은 조정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최고 가격제 시행에 따른 정유사 손실 보전도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전쟁 상황을 교훈 삼아 장기적인 관점에서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도입 다변화, 비축 역량 강화, 글로벌 자원 협력 등 자원 안보 강화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갔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약간 벗어나는 거긴 한데 지금 이제 우리 산업 경제를 이제 재구조화, 재편성해야 되잖아요. 그 중에 핵심이 하여튼 수도권 편중 방지, 지방 경제 활성화, 그다음에 재생에너지로의 전환, 첨단 산업으로의 전환, 되게 이렇게 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지금 재생에너지 관련된 산업에 대한 지원 투자를 각별히 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이번에 이제 중동 전쟁 때문에 이게 원유에 의존하는 게 얼마나 위험한지도 겪었고, 또 앞으로는 어쨌든 화석 에너지로부터의 탈출, 재생에너지 사회로의 전환, 이건 중요 국가 과제가 되는 거잖아요. 네. 더 좀 속도를 내야 될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그건 우리 지금 기후에너지 기후부가 열심히 하고요. 기후부가. 네. 에너지부가 열심히 하고 기후부가 너무 기후 보전에 너무 신경 쓰느라고 약간 비협조적이라는 소문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아니에요? 지금 태양광 관련해서도 상당한 투자를 하고 있고요. 특히 국내 산업 관련해서 가격은 낮추되 국산을 쓰면서 국내 지금 굉장히 축소된 태양광 산업도 키우고요. 풍력 산업도 키우고 관련된 배터리 산업, 전기차 이런 소위 녹색 전환 관련한 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방안을 지금 재경부하고 산업부하고 저희 기후부가 소위 이제 GX라고 해서 네. 그린 대전환과 관련된 산업군을 어떻게 육성 발전시킬지에 대해서 네. 집중 검토하고 있고 조만간 보고 드릴 수 있도록. 아, 그러세요? 하여튼 기저전력 확보 문제에서도 너무 고조적이지 않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기저전환은 아무래도 원전 중심으로 가고 석탄을 줄이면서 재생에너지와 소위 배터리, 양수 이런 걸 합치면 그것도 안정적인 전력원으로 쓸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양수 발전소를 만들려면 이제 환경 훼손 문제가 걸리잖아요. 그래서 양수 발전도 이제 기존에 댐이 있는데요. 네. 기존에 이제 댐이 있는 데다가 추가로 이제 상부댐을 하나 만들면 환경 파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데도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식을 통해서 환경 파괴를 최소화하면서도 양수 발전도 많이 늘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본인은 좀 이렇게 좀 변화된 태도를 보이니까 환경 운동하는 쪽에서 저 사람이 변했다 이런 얘기 듣는다고 기름 드시겠어요? 종교단체 환경 지도자분들이 왜 원전 늘렸냐고 해서 우리 상황을 쭉 설명을 드렸더니 상황은 알겠는데 그래도 동의는 못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시고 어쨌든 힘들겠지만 하여튼 잘 조정해 주십시오. 예, 여건들을 충분히 이해는 하시는 상황입니다. 이게 이제 서남 해안 중심으로 일단 재생에너지를 어떻게 우리가 활용을 할 거냐는 여러 가지 복합적 의미가 있잖아요, 그죠? 네. 잘 좀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다음 다른 의견 없으면 다른 거 진도 나가시죠. 네, 금융위원장입니다. 금융안전망 내용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내 금융시장 동향입니다. 주식시장의 경우 코스피는 종전 협상 관련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AI 반도체 사이클 지속 기대감, 6월 수출 호조 등으로 상승하는 흐름이며 어제도 9,114포인트로 마감을 해서 종가 기준으로는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두 번째 작은 것이 보시면 주요국 증시 상승률을 비교해 보면 중동 전쟁 이후를 끊거나 아니면 금년 전체로 보거나 어느 기간을 보더라도 우리나라가 압도적인 상승률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그 맨 밑에 월간 상승률 흐름을 보시면 3월에 중동 전쟁이 발발하면서 마이너스 19% 했다가 4월에 급반등한 걸 빼고 나면 매월 한 20%대의 상승률이 꾸준히 지속적으로 보여지고 있는 흐름입니다.
채권 시장은 종전 기대감으로 다소 하락하던 금리가 미 FOMC 이후 글로벌 기준금리 인상 경계감이 작용하면서 재차 상승하는 모습입니다. 금융부문 대응 현황입니다. 민생 실물 경제 지원을 위해 정책금융 지원 프로그램 11.2조 원이 집행되었으며 은행권 중심으로 피해기업 등 대상 37.2조 원 지원과 업권별 특성을 감안한 상생금융 노력이 계속 진행 중입니다. 당구장 글씨를 보시면 석유화학업계 나프타 수입을 지원하기 위해서 여천 NCC에 이어 롯데케미칼에 대해서도 금융권에서 수입 신용장 한도를 상향 조정해 줬습니다. 그리고 대통령님께서 모두 발언에서 말씀해 주신 바대로 청년 자산 형성 지원을 위한 청년 미래적금이 어제 출시가 되었습니다. 본인이 납입하면 그 납입금에 더해서 정부 기여금을 추가로 더해주고 은행에서는 우대금리를 적용해주고 이자 소득은 비과세 혜택을 주면서 결국 최대 연 19.4%의 금리 효과를 누릴 수 있는 아주 위험이 없고 수익이 굉장히 높은 그런 상품이 되겠습니다. 작은 글씨 보시면 월 최대 50만 원씩 3년간 부으면 정부가 기여금으로 납입액의 우대형의 경우 12%를 추가해 줍니다. 그리고 금리는 최대 8%가 적용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3년 만기할 때 최대 2,255만 원의 목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 가입 절차는 박스에서 보시는 것처럼 어제부터 시작해서 다음 주까지 2주간 주요 은행의 모바일 앱을 통해서 비대면으로 별도 서류 신청 없이 간편하게 가입 신청이 가능합니다. 저희들이 청년들이 좀 친숙한 여러 가지 다양한 매체들을 통해서 집중 홍보하고 있습니다. 저도 어제 출시 첫날이라서 커피차를 끌고 청년들이 많이 모이는 그 성수동의 출근길 거기에 가서 청년들을 만나서 음료도 나눠드리고 이 가입 안내도 했습니다. 그래서 보면 어제 같은 경우는 지금 첫 주 동안은 이게 너무 몰릴 수 있어서 오브제로 출생 연도별로 오브제로 끊어서 지금 하고 있는데요. 어제 같은 경우 신청 접수를 해봤더니 19.6만 명의 청년들께서 가입을 신청하셔서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지금 가입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이번 주, 다음 주까지 계속 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청년 미래적금이 우리 자산 형성 기회가 부족한 우리 청년들에게 희망의 사대가 될 수 있도록 세심함과 꾸준함으로 계속해서 홍보와 관리에 각별히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금융시스템 안정을 위한 채권 자금식 안정 프로그램 7.2조 원이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또 자사주 소각 의무화 상법 개정이 3월 6일 날 공포가 됐습니다. 거기에 이어서 자사주 공시제도도 확대 강화합니다. 자사주 관련 공시 대상 의무 기업을 기존의 자사주를 1% 이상 보유한 상장회사에서 자사주를 보유한 모든 상장회사로 확대합니다. 그리고 보유 처분 계획뿐만 아니라 이행 현황까지 투명하게 공시함으로써 적극적인 주주 환원 유도와 시장 감시 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밑에서 보시는 것처럼 기존의 1048개사에서 1714개사로 대상이 확대됩니다. 그리고 오늘 국무회의에 관련 자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되면 26년 반기 보고서부터 적용이 돼서 빠르면 7월 말부터 한 8월 초중순까지 공시가 이루어지게 되겠습니다. 참고로 자사주 소각 추이를 보면 25년에 21.4조 원이었는데 연간 26년에는 5개월 동안 상법 개정의 효과로서 43.1조 원이 지금 자사주 소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민생 지원과 금융 안정을 위한 정책적 대응 노력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청년 미래 적금은 몇 살까지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19세에서 34세입니다. 근데 이제 군대 갔다 온 친구들 같은 경우는 그 군대 기간을 빼줘서 최대한 6년까지 확보를 해줍니다. 그럼 군대 갔다 온 예를 들면 1년 6개월이면 34세에 끝나는 날로부터 1년 6개월 더 더해준다. 네, 그렇습니다. 이거 제한은 그러니까 이게 뭐 제한은 없어요. 원하는 사람 다 할 수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여기 소득 요건이 있어서요. 정부 지원이기 때문에 소득 요건이 일정 소득 이하의 경우에 이제 지원을 해주게 됩니다. 뭐 대충 기준은 어떤 거예요? 예, 대충 기준은 아주 7,500만 원까지 월 소득이 예, 7,500만 원에서 6천만 원까지는 연소득이겠지. 연소득. 예, 연소득 7,500만 원에서 6천만 원까지는 기여금 없이
이자 소득 비과세 혜택을 받고요. 6천만 원 이하부터는 이제 기여금이 들어가는데 6천만 원까지는 6%고 3,600만 원 아래의 경우에는 12%가 적용이 되겠습니다. 6% 하는 게만 해도 이익은 되는데 그게 어쨌든 6천만 원 에서 3,600만 월 원. 500만 원 이하만 된다. 네. 월 500만 원 이상은 혜택이 있긴 있는데 더 낮은 거예요?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예, 혜택이 있는데 그건 이자 소득 비과세지. 비과세 예, 정도. 기여금까지는 안 드리는. 그러면은 저기 대상자가 기간은 2주간으로 하는데 넘쳤다. 예를 들면 상한 있어 총량 상한이 있어요? 네, 저희들이 예산을 받아온 게 있어서요. 만약에 넘치면 소득이 이제 낮은 순서대로. 그거 빨리 해야 되겠네. 빨리 하는 게 아니라 일단 여기다 신청을 하시면 가입 신청을 하고 2단계는 편하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적격 심사를 아니, 내 합니다. 말은 네. 저기 선착순으로 잘리는 거 아니에요? 쉽게 말하면. 아닙니다. 이제 가입 신청은 2주 동안 일괄적으로 받고요. 받으면. 네, 그다음에 3주 근데 동안. 막 넘쳤다 예산을. 네. 그럼 이제 받은 분 중에 저희들이 이제 심사해서 소득을 다 어떻게 보면 순서를 매기기 때문에. 그러다가 신청했는데 잘릴 수도 있어요. 제 말은 한도가 있냐 이 말이에요. 예를 들면 금액 한도가 아니고 네. 몇 명까지 그렇지 아니면 않습니다. 총액으로 2주 동안 들어오는 사람 다 해줘요. 예, 다 받습니다. 대상만 되면. 예, 다 받고 대신 3주 동안 심사를 합니다. 이걸 이제 올해 일반에게 저희가 7,450억 정도를 반영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320만 명을 대상으로 저희가 그쯤으로 사업이고요. 예상을 한 건데 내 말은 분명히 이게 예산에 한계가 있을 것 같아서 한 얘기예요. 네. 이게 1인당 어쨌든 한 450만 원 정도의 혜택을 주는 거 아닙니까? 네. 대충. 네. 450만 원 정도 물론 몇 년에 분산돼 있긴 하지만 그러면 분명히 예산이 들어갈 거고 그 예산에 총액이 분명히 있을 텐데 넘치면 못 해주는 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넘치면 어떡할 거예요? 넘치면은 그 내에서 넘친 거 내에서 저희들이 순서를 해서 그러니까 이게 낮은 분들 위주로. 근데 하여간에 넘치면 우리 저기 예산처랑 저희들이 방법방안을 강구하도록 내가 하겠습니다. 그냥 이게 수리적인 관심 때문에 그런데 네. 어쨌든 우리는 언제나 최악의 상황, 그러니까 어제 극단적 상황을 대비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 사고 나면 안 되니까. 제가 얘기하는 거는 신청이 예를 들면 1,000만 명이 들어왔다. 19세부터 35세까지가 인구가 한 7, 800만 명 될 것 같은데 하여튼 다 들어왔다 그러면 그럼 누군가를 배제해야 될 거 아니냐. 배제할 거냐 안 할 거냐. 첫째. 두 번째 배제한다면 어떤 기준으로 할 거냐. 똑같은 조건이면 선착순으로 하느냐 나이 순으로 하느냐. 근데 그거 물어본 거예요. 예.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전체 모수가 19세에서 34세가 한 1,000만 명 됩니다. 그래서 소득이 있는 친구들이 720만 명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저희들이 소득을 잘랐기 때문에 그 자른 대상들이 한 550만 명 됩니다. 그 550만 명 중에 그럼 몇 퍼센트가 가입을 할 거냐. 이제 과거 사례는 저희들이 해서 굉장히 저희들이 높게 많이 가입한다고 전제를 하고 55% 가입률을 해서 320만 명을 했고 그래서 예산을 받아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계산 자체가 굉장히 저희들이 굉장히 높게 많이 가입한다고 해왔습니다. 넘치지 않을 거라고 지금 속으로 확신하는 것 같은데. 아니 그런 건 아니고 일단 그 계산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어떤 방식으로 탈락자를 정하는지가 제 관심사라요. 네. 탈락시킬 거냐 안 할 거냐. 예를 들면 지금 기재부 기획처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넘치면 어떻게 할 건지부터 한번 얘기해 보세요. 일단은 저희는 이 예산 배정하면서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일반형과 우대형으로 나누고 우대형 안에서도 여러 가지 자격 요건을 두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모수 전체에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320만이면 충분하다고 저희가 보고 예산 편성을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넘쳤을 때는 저희가 기정예산에서 이걸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는 제가 좀 찾아볼 수 넘칠 있습니다만. 경우에 배제하지 않을 겁니까? 할 겁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저희가 대상이 된다면 이 예산 가지고 부족할 경우에는 당연히 새로운 대책을 마련해야 될 것 같고요. 배제하지 않는다 그 말이죠. 네, 그런데 됐습니다 그러면. 예, 말씀하신 뭐 우대형의 조건이 아까 말씀드린 6천만 원 그 일반형 이하 6천만 원 이하뿐만 아니라 우대형에도 신규 취업하면서 일반형 소득 요건을 해야 되고 연소득 3,600만 원 이하이면서 중소기업 재직자여야 되고 또는 연매출 1억 원 이하의 소상공인이 되고 이런 요건들이 다 있거든요. 제가 알고 싶은 거는 이거 다 기억도 못할 텐데 제가 알고 싶은 거는 하여튼 그런 조건을 갖춘 사람이 초과될 경우에 어떻게 할 거냐. 초과될 경우에도 다 받아준다. 추가 예산을 투입하더라도 답입니까? 네,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요 그냥.
내부 예산이 그렇게 많이 들 것 같지도 않으니까요. 물론 안 들 수도 있지만 이런 방침을 명확하게 정해놔야 되거든요. 넘치면 어떡할 거냐. 괜히 잘린 사람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2주간 안에 들어오는 사람은 기준에 해당이 되면 추가 예산을 편성해서라도 다 처리해 준다. 그러고 정리하죠. 네, 감사합니다, 대통령. 네. 알겠습니다. 다른 얘기 있으시면 하시고 없으면 넘어갈까요? 예, 복지부 장관님. 네, 복지부 장관입니다. 민생복지반 보고 드리겠습니다. 생계위기 및 의료제품 수급 동향입니다. 생계위기 상담 그리고 긴급복지 신청 건수는 최근 15주간 소폭의 등락은 있었지만 유의미하게 증가하는 동향은 없습니다. 계속 세심하게 모니터링하겠습니다. 의료제품은 원료 우선 공급, 유통망 안정화 등을 통해서 중동전쟁 이전 수준으로 수급 상황이 회복되고 있는 중입니다. 대응 방안입니다. 복지위기가구, 고독사 위험군 등 위기 취약가구를 집중 발굴해서 상담과 지원 등 연계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복지위기가구의 경우에는 24만여 명에 대한 조사가 완료가 돼서 13만 4천 명에 대한 긴급복지, 민간 지원 연계 등의 지원들을 연계하였습니다. 상반기 정기조사에서 소재가 확인되지 않은 고위험 예상가구 약 3천 명에 대해서는 6월 말까지 추가로 일제 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난 6월 3일에 발표한 여름철 취약계층 보호 대책에 대해서도 시도별 실행 계획 및 추진 현황을 점검하는 등 보호 대책이 현장에서 잘 작동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을 하겠습니다. 청년 고용을 개선하기 위해 추경 신규 사업으로 기업 주도 직업 교육 훈련을 제공하는 K 뉴딜 아카데미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최근 참여 기업 53개, 72개의 아카데미를 선정하였습니다. 기업별로 청년 모집을 개시하고 7월부터는 아카데미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중동전쟁 불확실성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매주 관계부처 일자리 전담반 회의를 개최해서 부문별 고용 동향을 분석하고 대응 방안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취약계층 학생들의 교육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저소득층 가구의 초, 중, 고 학생에게 PC, 인터넷 통신비 등을 지원하는 것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학에 대한 취약 지역 학생, 또 원거리 통학 학생에 대해서는 교통비 지원 등 통학 지원 사업도 확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혹시 최근에 자살자 수 변동은 혹시 체크해 보셨어요? 1, 2, 3월은 줄었다고 했는데 전에. 네, 네. 4, 5월은 혹시 어땠는지? 아직 집계 중이고요. 3월까지는 한 10% 내외 감소한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근데 4월 통계는 아직 못 봤어요? 네, 네. 뭐 확인되는데 저한테 좀 알려주시고요. 그러겠습니다. 어쨌든 이게 자살자 수는 뭐 개별적으로 보면 정말 사정이 다 많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사회적 분위기가 크게 영향을 미치죠. 희망적인 사회냐, 절망적인 사회냐, 암울하냐, 네. 뭐 그런 게 영향을 미치겠죠. 좀 경제적인 상황에 영향을 많이 경제 받고 상황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경제 상황이 제일 크게 영향을 네네. 미친다고. 그 노동부 장관님, 최근에 제가 보니까 추락 사고가 유난히 많아지고 있어요. 다시 조금 증가, 전체적으로 보면 감소는 했는데 조금씩 증가는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그러니까 이게 날씨 때문에 그런가요? 주의력이 떨어져서 그런가? 아무래도 이제 혹서기가 되면 주의력이 전체적으로 떨어지기도 하고, 근데 최근에 보면은 뭐 1.2m에서도 추락해서 다치는데 고령자 요인도 좀 있습니다. 아니 그건 뭐 전에부터 계속 얘기했던 거고, 고령자든 누구든 예를 들면 주의력이 더우면 아무래도 주의력이 산만해지잖아요. 그러면 이제 주의력이 떨어져서 사고가 날 수 있는데, 문제는 이 사고 자체가 예를 들면 사망사고, 추락사고의 원인은 추락 방지 시설이 없거나 아니면 안전대를 미착용했거나 아니면 추락 위험성이 있는 지붕 등에 올라가서 자꾸 무너져서 떨어지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대체로 그렇던데. 네. 그런데 날씨 때문에 그런다고 하더라도 위험 상황에서 작업을 하니까 주의력이 결핍돼서 떨어져 죽는 거겠죠. 구조적인 문제 아닙니까? 그러니까 안전시설 설비 문제 이런 거 아닌가요?
최근에 나타난 추락 사고 몇 가지를 보면은 예를 들면 갱폼 전체가 사람만 떨어지는 게 아니고 구조물 전체가 떨어지고 예. 돌아가신 경우. 뭐 그런 경우는 좀 더 근본적인 문제이긴 한데 예를 들면 우리가 흔히 쓰는 A자형 사다리라 해가지고 대단히 위험합니다. A자형 사다리 같은 게 이동의 편의성은 있는데 거기서도 2, 3m에서 떨어져서. 여하튼간 좀 챙겨보세요. 알겠습니다. 좀 더 주의를 기울여서 챙겨보시고요. 네. 오히려 지붕이 무너져서 떨어지고 이런 건 좀 줄어들어요. 그건 내가 보니까. 안전지킴이 하고 저희가 지난번에 보고 드렸듯이 협단체하고 협업해가지고 어디서 공사한다는 위치를 알면 저희들이 가서 사전에 계도하고. 그런 건 좀 줄었는데 그냥 추락해서 사망한 이거 안전대 설치 네. 또는 착용을 안 해서 그런 거잖아요. 결국 어쨌든 좀 이게 신경을 좀 덜 쓰면 사고가 더 나거든요. 장관님 저번에 그랬죠. 맨날 현장에 가보겠다고. 맨날은 아니고 맨날은 아니었어요. 매주 간다고 했습니다. 매주 네. 가고 예. 하고 있어요. 최근에는 못 간데 하여튼 매주 가겠습니다. 그게 영향이 있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사람이 죽고 사는 문제니까 힘들더라도 좀 더 네. 아니면 자주 뭐 가겠습니다. 여하튼 고위 공직자가 움직이냐 아니냐에 따라 영향이 있어요. 네. 관심이 있냐 없냐 행동하냐 안 하냐. 그러니까 사람 목숨이 달린 거니까 좀 잘 챙겨 주십시오. 그리고 작년에 제가 그 맨홀 지시를 한 후에 사고가 없었거든요. 그렇습니다. 근데 최근에 제가 그 얘기를 우리 내부 회의에서 한 날 사고가 났더라고요. 그래서 죽지는 않았는데. 예. 근데 한 명은 중태라고 하는 것 같고요. 네, 다행히 그 사망자는 발생 안 했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맨홀 사고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은 구하로 들어갔다가 계속 흔히 말해서 다발성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네, 이번에도 그랬더라고. 네, 그 이유는 아니 장관님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네. 왜 들어가냐 이 말이에요. 왜 점검 없이 들어가냐. 전에 점검 없이 못 들어가게 나름의 조치를 취해서 그 후에 지금 근 1년 한 8개월 가까이 사고가 없었잖아요. 네, 질식사가 없었는데 이번에 다시 이번에 사고가 났잖아 지금. 네. 근데 거기는 점검 없이 들어갔잖아요. 그렇습니다. 처음 들어간 사람이 상태가 심각하다면서요. 네. 근데 왜 들어가게 허용을 예를 들면 노동부가 뭐 나름의 노력은 했겠지만 그거 발주자가 지방자치단체죠. 그렇습니다. 어디에? 인천 서구입니다. 인천 서구. 원래 그 맨홀에 들어가는 작업을 하려면 뭐 지금 지침에 의해서 통보하고 점검하고 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걸 지킨 거예요, 안 지킨 거예요? 현재로서는 사전 위험성 평가를 안 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니까 그거 하라고 그렇게 작년부터 난리를 쳐서 지침까지 만들어서 했는데 지금 안 지켜서 결국 사고 난 거잖아요. 네, 그게 이제 민간 사업자 같으면 돈 버느라고 그랬다고 치더라도 공공 영역에서 그런 사고를 나게 했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이번 사고도 보면은 전통적인 맨홀도 있는데 예를 들자면은 장마철을 대비해 가지고 그 수사 누가 하고 있어요? 저희들이 지금 노동부에서 네, 하고 노동근로감독관이 사고하고 있어요. 네. 경찰 검찰이 하진 않고. 일단 중대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들이 산안법 위반하고 네. 보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 산업재해 사망 계속 신경 쓰셔야 돼요. 네. 네. 이런 구조적인 문제. 그리고 제가 그 각 사업체 중에서 똑같은 방식으로 사고가 계속 재발하는 업체들을 뽑아라 그랬더니 그거 한 100몇십 개 되더라고요. 네. 이거 어떻게 막을지 보고하라고 지금 시켜놨는데 그 회사 단위로 또는 관할 관청별로 하여튼 동일한 유형의 사고가 똑같은 회사의 동일한 유형의 사업장에서 재반복된다는 건 이건 정말 쉽게 용납하기 어려워요. 사람 목숨을 어떻게 알길래 이때까지 그렇게 사고가 나서 계속 반복해서 어느 회사를 보니까 매년 죽는 회사도 있던데. 그것도 똑같은 유형으로. 그 말이 안 되잖아요. 사람을 갖다가 건축 자재로 썼다는 얘기밖에 더 됩니까? 건설 자재로 썼다는 얘기밖에. 어떻게 사람 목숨을 그렇게 허투루 이깁니까? 잘 관리를 좀 세게 하세요. 네, 엄정하게 보고 있습니다. 네. 네. 돈하고 사람 목숨을 바꿔서 해야 되겠어요. 어쨌든 우리 사회는 사람이 너무 많이 죽어요. 그다음에 여름철 안전사고는 행안부 소관으로 챙기고 있겠죠? 네, 어쨌든 추가
뭐 완전히 없애기는 어렵겠지만 예측할 수 있는 사고는 최소화될 수 있게. 제가 사고 다발 지역의 감시 요원들 추가 채용해가지고 하라고 한 거 하고 있어요? 네. 대통령님 여기 재난안전본부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통령님 말씀하셔가지고 작년에도 많이 늘렸고 올해도 300명 이상 늘려서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지방정부랑 추가적으로 해서 대폭적으로 더 늘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안전요원들 교육도 잘해야 됩니다. 그 안전요원이 배치되어 있는데 똑같이 사고 나서 죽는 경우 많아요. 그렇습니다. 솔직히 놓은 거야. 그 들어갈 때 말려야 되는데 가만 놔뒀다 들어가 빠지고 난 다음에 대책이 없잖아요. 네, 지금 잘하고 있는 지역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사례들을 좀 전파를 해가고. 그 안전요원도 관리를 하세요. 안전 활동을 잘하고 있는지. 네, 알겠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그 용소계곡이라는 데 가봤는데 거기가 잘 하고 있어서 그런 것들 잘 하겠습니다. 몰래 감찰도 좀 해보세요. 가서 제대로 근무하고 있는. 전부 하루 종일 이거만 보고 있을 수도 있어요. 핸드폰 들고. 네, 알겠습니다. 그 가능성이 많습니다. 네. 형식적으로 하지 않게. 하여튼 사망자 수 줄이는 거는 총력을 좀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부처에서. 네. 다른 거 없으면 넘어가시죠. 네. 네, 해외 상황 관리반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미국과 이란 간의 협상 동향입니다. 양국은 지난 일요일 스위스에서 파키스탄과 카타르 총리가 참여한 사자 형식의 대면 회담을 개최하였습니다. 회담 직후에 아락치 이란 외교장관이 원유 수출 재개와 해외 동결자금 해제 등 핵심 현안에 관해 의미 있는 진전이 있었다고 평가했으며 벤스 부통령도 이란이 IAEA 사찰단 복귀를 허용하는 등 이란과 성공적인 최종 합의를 위한 좋은 토대를 마련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 회담에서 양국은 양해각서 이행에 대한 정치적 감독을 담당할 고위급 위원회를 설립하고 또 호르무즈 해협 내 상선의 안전한 통행 보장을 위한 메커니즘을 마련하는 것, 또 레바논 문제와 관련해서 분쟁 방지 조정기구를 설치하는 것을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후속 협상 경과를 면밀히 주시하겠습니다. 한편 외교부는 해수부와 또 재공관과 함께 원팀으로 호르무즈 해협에 잔류 중인 22척의 우리 선박과 선원의 안전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조속히 안전 통항이 이루어지도록 필요한 지원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전후 재건과 중동 지역과의 종합적인 경제 협력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한중동 포괄적인 경제협력팀을 설치하는 등 종전 이후의 대응을 적극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외교 채널을 통해 관련국들과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에너지와 원자재 공급망 관련 대응입니다. 대통령님께서 앞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경제의 취약점을 이 기회에 극복하기 위해서 중남미 또 중앙아시아 등 중동 이외의 자원 보유 지역과의 외교 및 민관 협의를 통해서 공급망 위기 대응 협력 기반을 계속해서 강화하고 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에 대한 기대가 제기되고 있지만은 완전한 수급과 물류 정상화에는 시간이 다소 소요될 수 있을 것임에 비추어서 공급망 회복력 제고를 해나가는 노력을 지속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예, 그러면 이상으로 토의를 마치고 문체부 장관입니다. 네, 중동 전쟁으로 인한 비상 상황에서도 올해 우리나라 찾은 외국인 숫자가 지난주 토요일에 1,000만을 넘어섰습니다. 벌써요? 네네. 작년에는 7월 20일이었는데요. 한 달이나 일찌감치 앞서서 이제 달성한 실적이고요. 작년 대비 21.2%가 늘어난 숫자입니다. 올해는 중동 전쟁과 고물가 그리고 고유가로 인한 항공료 부담까지 있어서 불리한 여건이었습니다만 이제 K컬처로 인한 열기로 세계인들의 발길이 우리나라로 계속 지속돼서 향했고요. 또 우리나라 국민들께서도 아주 친절하게 손님들을 잘 대접해 주신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환율 효과도 있었고요. 또 정부도 타이밍을 놓치지 않고 우리 국가 관광전략회의를 대통령 직속으로 격상시켜서 모든 정부 부처가 적극적으로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 주신 점도 크게 기여한 것 같습니다.
최근 긴장 완화로 다행히 유류 할증료가 다시 하락하는 움직임이어서 하반기에도 전 세계인들이 와보고 싶은 관광 대한민국의 성장 속도를 한층 더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그 공항 이용료는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공항 이용료가 아니고 그 출국세 말씀하시는 거죠? 그 부분은 지금 의원 입법으로요. 국회에서 지금 논의. 그 입법 사항이에요?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그러면은 대통령님 벨기에, EU, 이탈리아 교황청 방문 및 G7 정상회의 참석 주요 성과 및 후속 조치 계획에 대해 외교부 장관님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좀 요약해서 하십시오. 네. 먼저 벨기에 방문 계기에 중소기업 스타트업 분야의 MOU를 통해서 우리 기업의 유럽 진출을 토대를 마련하고 벨기에 내에 체계적인 한국학 확산과 미래 세대 간의 교류 확대를 위한 기반을 구축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EU와는 비밀 정보 보호 협상을 개시하여 향후 기밀 정보 보유 및 방산 산업 협력의 기반을 마련하였고 디지털 통상 협정 서명을 통해서 안정적인 디지털 교역 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다음 이탈리아입니다. 이태리와는 26년 만에 국빈 방문이었고 양 정상 간의 신뢰와 유대를 크게 강화해서 양국 관계를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였습니다. 이태리는 중소기업, 소상공인, 사회 연대경제, 첨단 과학기술 이런 분야의 특징이 있는 만큼 실질적 협력 강화를 계속해서 해나가겠습니다. 교황청에서는 대통령님께서 교황 면담 또 특별미사에서 기념 연설을 통해서 한반도를 비롯한 국제사회의 평화에 대한 기여 의지를 표명하고 또 내년에 서울 세계 청년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하셨습니다. 앞으로 이번 순방 계기에 체결된 협정 등 각종 문건이 조속히 발효 이행될 수 있도록 후속 조치를 충실히 이행해 나가겠습니다. 한편 이번 G7 정상회의에서는 대통령께서 2년 연속 G7 정상회의에 참석하여 글로벌 책임 강국으로서의 위상을 공고하게 하셨습니다. G7 결과 문서도 가장 많이 동참하였습니다. 이외에 독일, 캐나다, 케냐 등 여러 국가들과 양자 정상회담을 가지셨고 미국을 포함한 주요국 정상들과도 만찬 기회 등을 통해서 긴밀히 소통하여 우리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모멘텀을 확보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글로벌 불균형, 개발 협력, AI, 디지털 등 G7 주요 의제와 결과 문서 후속 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는 한편 대통령님께서 말씀하신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에너지 공급망 회복력 강화를 위한 협력 구상도 구체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혹시 의견 있으신가요? 예. 통상교섭본부장입니다. 지금 EU와의 디지털 통상은 우리 기업들이 관심이 좀 많아서 간단하게 좀 의미를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한 EU FTA가 있지만 이 디지털 쪽은 굉장히 미흡한 상태였는데 이번에 이제 디지털 쪽으로 우리가 고속도로를 놨다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고요. 예를 들어서 우리 BTS나 블랙핑크, K-드라마 이런 것들이 디지털 방식으로 EU에서 많이 소비가 되는데 이번에는 우리가 이런 국경 간의 정보 이런 걸 원활하게 하면서 그래서 이렇게 EU에서 다운로드를 받거나 아니면 우리 BTS가 EU에서 공연을 할 때 라이브 스트리밍을 EU에서 하도록 하면 굉장히 투자도 많이 하고 해야 됩니다. 근데 라이브 스트리밍을 한국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굉장히 원활해질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도 이번에 됐고요. 또 역직구 우리 K 관련된 여러 가지 K 소비자의 역직구 하는 데 있어서 이번에 전자 서명이나 전자 인증 그리고 전자 통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상호 이렇게 상호 인증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서 우리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 이런 쪽에 EU 진출이
가속화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지금 사실 철강 쪽에 우려들이 많습니다. 그 EU에서 철강 쿼터를 46%를 7월 1일부터 줄이는 걸로 그렇게 해놨고 20개국이 동시에 서로 좀 많이 가져가려고 하다 보니까 굉장히 치열했는데 이번에 정상회담 하시면서 우리 대통령께서 굉장히 강하게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지금 협상이 유리한 쪽으로 그렇게 흘러가고 있고 마지막까지 저희가 1톤까지 더 받아낼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또 있으신가요? 예, 없으시면은 이 안건은 원안대로 접수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 출범 준비 현황 및 계획에 대해서 행정안전부 차관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 출범 준비 현황 및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진 배경인데요. 수도권 1극 체제가 지속적으로 심화되고 지방 소멸 위기가 가속화됨에 따라 5극 3특 국가 균형 성장을 위한 지역 자율형 초광역 발전 모델로서 행정 통합을 통한 초광역 지방정부 필요성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두 번째로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정입니다. 대통령님께서는 지난해 12월 광역 통합의 이니셔티브를 제시해 주신 바 있었고요. 이에 전남 광주 시도지사의 대통합 공동선언이 있었습니다. 정부에서는 즉시 4대 지원책을 발표하였고 특별법이 발의되어 국회 심사를 거쳐 3월 5일에 특별법이 공포되었습니다. 특별법은 5편 13장 408개 조문으로 일반 행정, 도시개발, 산업 활성화 등 6개 분야 385개 특례로 구성되어 있고요. 서울시에 준하는 지위를 부여, 지역 특성과 연계한 공공기관 우선 이전, 실질적 지방분권 보장, 그리고 고도의 자치권 부여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세 번째로 성공적 출범을 위한 준비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 주도의 출범 준비기구를 통해서 통합특별시의 미래를 자율적으로 논의하고 설계한 바 있습니다. 민간 협의 기구로는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 준비위원회를 구성해서 매주 주요 정책 사항을 심의 조정하였고 양 시도 부단체장이 참석하는 시도 정책 협의체에서 실무 현안을 논의하였으며 시도 및 행정안전부 실무준비단에서 이를 적극 뒷받침하였습니다. 아울러 남북권 발전을 이끄는 5극 3특의 핵심 축으로 도약하기 위한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특별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위상에 걸맞은 조직 체계를 보장하기 위해 직급 기준 상향 등을 내용으로 하는 통합특별시법 시행령, 지방자치법 시행령, 기구정원 규정 등 관련 대통령령 30건이 오늘 공포가 되었습니다. 또한 통합지방정부 재정지원 TF에서 재정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이를 아마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입니다. 행정 인프라를 빈틈없이 정비하고 있습니다. 먼저 출범일에 차질 없는 예산 집행과 출납을 위해서 1, 2 금고은행을 선정하고 예산 통합 작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행정 운영과 대민 서비스를 원활하게 제공하기 위해서 7월 1일 정비 대상 필수 자치 법규를 총 800여 건 마련하고 의회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또한 전수조사를 거쳐서 공부 240종과 공인 1,800여 개 안내 표지판도 정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출범일을 안정적으로 대민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정보 시스템 통합을 추진 중에 있고요. 각 시스템별로 모의 훈련 중에 있습니다. 대규모 데이터 전환 과정에서 대민 서비스 중단이 불가피한 경우 주말, 야간 중단으로 조정해서 국민 불편을 최소화했습니다. 특히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적극적인 협업을 통해서 다양한 매체 등을 활용하여 적극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지속적인 지원 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국무총리 소속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 지원위원회에서
통합특별시 지원 필요 사항을 검토하여 계속 발전시켜 나갈 예정입니다. 마지막 향후 계획 말씀드리겠습니다. 출범일 통합특별시 의회에서 필수 조례를 의결하고 비상 대응반을 운영하여 실시간으로 상황을 관리하고 안정적인 출범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의 성공적인 출범을 위해 시도와 함께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빈틈없이 출범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접수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국민주권정부 들어서 그 국무회의가 생중계되고 있어서 국민들의 관심과 기대가 매우 높은 상황인 만큼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처음으로 국민과 함께하는 특별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부 주요 정책에 대한 홍보 영상 상영이 있겠습니다. 앞으로 국무회의에서는 국민들께 많은 호응을 받았거나 국민 생활과 밀접하게 소개해드리면 좋을 정책 영상들을 상영할 예정입니다. 오늘은 국방부의 영상을 상영토록 하겠습니다. 오, 재밌네요. 장관님 맞는 거예요? 예, 앞으로 각 부처에서도 좋은 영상이 있으면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국무회의 회의 시간 길다고 중간에 휴식 시간 달라 뭐 그러더니 지금 시간 때우기용으로 혹시 하는 거예요? 예. 네, 다음으로는 또 오늘 또 새로 도입된 제도입니다. 국민 여러분과 더 가깝게 대화하기 위해서 국민들께서 실시간으로 보내주신 의견을 듣고 필요한 부분은 바로 답변 드리는 소통의 시간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러면 국무조정실장께서 국민 의견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무조정실장입니다. 오늘부터 매 국무회의마다 KTV와 이재명 TV 채널에 올려주신 시청자분들의 실시간 댓글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국무회의를 약 15,000명 의 국민들께서 시청을 하고 계십니다. 이 중에서 안건과 관련된 그런 의견에 대해서 몇 가지 소개해드리고 또 필요하면은 관계부처에서 바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장관님들 긴장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겠는데. 먼저 대통령 모두 말씀과 관련된 의견입니다. 이정우님께서 의견을 주셨는데요. 이 나라는 청년과 여성 노년만 있냐? 중장년은 없나? 또 신님도 40, 50대 정책도 해주세요라는 비슷한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거는 어느 특정 부처가 답변 드리긴 좀 어려울 것 같고 저희 전 부처에서 정책을 집행하거나 혹은 마련하는 과정에서 40, 50대 우리 중년층들도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정책적 고려를 좀 해주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은 중동전쟁 관련된 의견입니다. 만소님이 의견을 주셨습니다. 중동전쟁 끝났다고 하는데 왜 주유소 기름값은 빨리 안 내려가나요? 계란이 한 판에 6,000원이었는데 이제 8,000원이 넘어요. 우리 재경부 장관 눈동자가 커졌습니다. 지금 재경부에서 좀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좀 전에 그 산업부 장관이나 제가 이제 보고 드린 것처럼 이제 국제 유가가 지금 70불대로 후반대로 이렇게 떨어졌습니다만 이게 또 프리미엄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석유 최고 가격제를 어쨌거나 국민들 부담을 드리기 위해서 좀 줄이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달걀입니다. 달걀인데 저희들이 이 달걀값 안정을 위해서 2천만 개 정도를 지금 수입하는 걸로 하고 있고, 이 원인은 뭐 저희들이 구체하게 변명 안 드리겠습니다만 그 조류 독감으로 하고 또 여름철 되면은 이 산란율이 떨어진답니다. 제가 확인을 해보고 현장에 가보고 이렇게 했는데, 어쨌거나 국민들께서 가장 관심이 많으신 이 계란 달걀 값은 반드시 인하하도록 저희들이 물량을 2천만 개가 아니고 또 필요하다면 더 추가적으로 확대해서라도 충분히 안정적인 가격에 공급될 수 있게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우리 또 있어요? 예, 민수님께서도 말씀 주셨는데요. 착하디 착한 주유소 사장님들 화팅이라고, 화팅 이렇게 화팅 넣어주셨는데 아마 우리 산업부 장관님이 충분히 고려를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다음으로 대통령 순방 관련 의견입니다. 정혜련님께서 의견을 주셨는데, 최근 해외 출장 다녀온 지인께서 국격 상승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2년 전 출장 갔을 때 못 느낀 너무 좋은 대우를 받았다, 뿌듯한다, 뭐 이런 말씀을 주셨고요. 또 김도영님께서는 세계 속에서 열심히 노력하는 우리 기업들 보호해달라, 이런 의견도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 출범 관련된 의견도 있습니다. 돌려채기님이 호남권 지방 활성화 착착 진행되는구만, 이런 의견도 주셨고, 콩지파찌님은 서울 사는 언니들 요즘 광주 사는 나를 부러워합니다, 라는 의견도 주셨습니다. 기타 의견도 있는데요. 이거는 오늘 안건과 관련되어 있지는 않는데, 김대승 님이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정책 관련해서 진행 상황 특집해 주시길 바랍니다. 서민들은 금융 이해가 부족해서요, 라는 의견들 주셨습니다. 오늘 뭐 많은 의견들 주셨는데 시간 관계상 다 소개해도 못 드리고, 하나 더 할까요? 추가로 홍보 영상 바로 올라왔네요. 관련해서 많은 분들께서 감다살, 이게 감이 다 살아있네라는 약인 것 같습니다. 감이 다 살아있네, 이런 의견도 주셨습니다. 오늘 의견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지금 소개 다 못 드렸는데 소개해드린 부분들 저희가 잘 정리를 해서 필요한 정책들 관련된 사항들은 부처에다 의견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좋은 의견 보내주신 시청자들 감사드리겠습니다. 그거 보니까 생각이 나는데, 디지털 화폐 부분은 나중에 저한테도 따로 보고 한번 해주세요. 어떻게 할지. 예, 이게 지금 저도 잠깐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이 부분 한번 챙겨봐야 될 것 같네요. 석유류 최고 가격 문제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어쨌든 전 세계의 정유 제품 석유류 가격은 실제 우리나라보다 매우 높게 형성돼 있죠. 뭐 3, 4천 원대 보통 이 정도 가는데, 어쨌든 국민들 세금도 그렇고 관련 업계에서 많이 도와주셔서 그래도 이 위기 상황보다 많이 낮게 유지하고 있는 상태인데, 어쨌든 이것조차도 우리 서민들한테 부담은 많이 될 거예요. 어쨌든 그건 추가로 좀 더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계란 문제는 매년 반복되는데 올해가 좀 유난하죠. 예, 어쨌든 조류 독감 관리도 좀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다음 진행하시죠. 예, 그러면 이후 순서는 비공개로 운영하겠습니다. 언론인 여러분께서